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관계 심리학.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입니다. 지은이는 베르벨 바르데츠키, 옮긴이는 두행수, 발행은 걷는 나무입니다. 이 책은 전세계 베스트셀러 딱이 맞은 영혼의 저자 베르벨 바르데츠키가 32년 동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심리 치유 에세이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삶 곳곳에서 평생 동안 계속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존감에 달려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존감은 자기 잘못이 아닌 부당한 상처를 거부하고 끝없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저자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상처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상처를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먼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자존감 안에서 당당하게 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처가 일어난 후의 대처법인데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불친절한 행동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근본적인 치유법을 일깨워줍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억울한 죄인으로 만드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헬렌 켈러. 독일 일간지 지트도이체 차이퉁에 미국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어떤 주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기자의 첫 질문은 상당히 도발적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니그로 흑인을 비하하는 말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만약 내가 당신에게 바보 독일암소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난 관심이 없으니까요. 나도 똑같습니다. 그건 일종의 눈속임 아닌가요? 당신이 나를 니그로라고 부르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관심을 끊어버림으로써 문제를 갖고 있는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둘 겁니다. 물론 행동으로 나를 공격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단언컨대 나 자신을 방어할 겁니다. 독이 든 사과를 삼키지 마라. 상처에 대한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전 정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도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서로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상처 따위는 없이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피곤해하는 연인을 위해 이번 주말에는 만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연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데이트가 지겨워졌나 보네 하며 서운해한다. 당신은 연인의 그런 생각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자. 당신은 친구들이 별명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소개팅을 하는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당신을 발견하고 소리친다. 얼큰이 당신이 주의한다고 해서 그 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도 우리 인생에서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이다.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나와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상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는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말이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읽었다. 인도를 여행하던 백인 남성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무리의 청년들이 들어오더니 식당 주인에게 말했다. 저쪽에 앉아있는 흰 오랑우탄은 대체 뭘 먹으러 왔답니까? 주인은 조금 당황한 듯 백인 남성을 바라보았다. 키는 30cm 이상 더 클 것 같았고 어깨 근육은 자신의 허벅지보다 굵어 보였다. 그런데 그 육중한 손님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식당 주인은 조금 안심한 듯 청년들을 향해 말했다. 글쎄, 오랑우탄이 먹을 만한 건 여기 없는데 말이야. 돈이나 배로 받는 거지 뭐. 청년들은 백인 남성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다 식당을 나갔다. 마침내 식사를 끝낸 남자가 계산대 앞으로 가자 주인은 친절하게 웃으며 음식값의 2배를 불렀다. 백인 남성은 이번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남자가 낸 돈은 실제 음식값의 10%밖에 되지 않았다. 식당 주인은 화를 내며 돈을 더 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백인 남성은 현관으로 걸음을 옮기며 이렇게 말했다. 오랑우탄이 무슨 돈이 있겠소? 그건 팁입니다. 그 백인 남성이 식당 주인과 청년들의 말을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곧장 주먹을 날리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더 통쾌한 복수를 했다. 흰 오랑우탄이든 뭐든 자신은 그런 놀림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자신을 조롱하던 그들을 오랑우탄보다 못한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가는 상처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상처 주는 말이지만 나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모건 프리먼처럼 말이다. 상처를 되돌려 주는 법. 모건 프리먼은 자신을 폄하하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는 단어를 그저 평범한 단어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단어를 기자에게 돌려주고 그런 말 따위에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만약 자신의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인해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그 질문이 날아온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며 인터뷰를 거부해버렸을 것이다. 그에게는 그 단어가 너무 크고 뜨거운 돌덩이라서 머리에 들어온 순간 도저히 침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나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가 쏘는 모욕적인 화살을 고통 없이 뽑아낼 수 있다. 내가 맞은 화살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만 생각해 보면 된다. 만약 그것이 인종이나 국적, 성별처럼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화살을 상대에게 돌려줄 수 있다. 만약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나는 분명 마음이 상할 것이다.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의 행동에 신경을 쓰며 집중시키기 위해 강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 강의에 걸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한순간 당황하고 의기소침해질 수는 있겠지만 딴짓을 반드시 나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 일을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정말 급하고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그 사건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폄훼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건이 자신의 가치를 폄하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됐을 때 상처를 받는다. 다시 말해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느냐 아니냐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황에서 처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느낌을 상처로 남길 수도 있고 상대의 문제로 되돌려 줄 수도 있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다. 자존감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반대하고 응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다.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듣기 좋은 영혼 없는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 느끼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나의 부족함이 아니다. 그것은 개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는 나만의 특별함이다. 그러니 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애쓰지 마라. 어떤 일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소질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즐겁고 기쁜 체험들을 늘려가라. 그런 체험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과 만나게 해줄 것이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사람은 다른 멋진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밝은 표정, 긍정적인 마음, 실수에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새로운 것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모험심,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자신감은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당당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던가. 받은 상처와 준 상처를 구분하라. 받은 상처와 준 상처를 분리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다. 세상에는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도 당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작든 크든 상대방에게 먼저 상처를 준 경우가 많았다. 단지 자신의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 기억하지 않은 것뿐이다. 한 직장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때 상담을 받던 한 남성은 동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며 괴로워했다. 다른 동기들보다 승진이 빨라 질투를 받는 것 같다는 거였다. 그런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동료들은 그가 회사 밖으로만 나오면 상사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낸다고 했다. 점심을 먹을 때나 저녁 술자리에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우울하게 만들 정도로 심한 불평불만뿐이라는 것이다. 동료들은 오히려 그가 자신들의 의욕을 꺾고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고 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하소연하던 남성에게 동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의 불평불만을 억지로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자신이 주는 상처와 받는 상처를 분리하지 않고 무조건 상처받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어딜 가도 계속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믿어버리면 다른 조직에 가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언제 또 버림받을지 몰라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상처받을 것을 상상하고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은 일들을 사실 그대로 인지할 줄 알아야 한다. 무조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생각하며 나의 문제와 너의 문제를 분리해 보라. 무조건 내 탓도 무조건 남 탓도 하지 않을 때 상처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맨 처음 상처 입은 곳에서 화해하라. 때때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미처 제어할 새도 없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상처를 일으키는 행위가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상처 입은 곳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다. 상처 입은 곳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굳어버린 자리다. 그래서 언제든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즉시 암세포처럼 온몸으로 퍼져 옛 기억을 들추고 2배, 3배 아픈 고통을 준다. 다시 말해서 상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반응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상처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자동적으로 분노 역시 지금까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상대가 상처 준 사람들의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싸우는 것이다.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재빨리 링 위로 뛰어올라 선제 공격을 날려야 할까?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이졸대처럼 아니면 흰 수건을 날리고 고독하게 마음속 동굴로 돌아가야 할까? 나의 조언은 즉각 결정하지 말고 최소한 하룻밤낮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아픈 곳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다음에 4가지 질문을 통해 상처 입은 곳을 찾아가 보길 바란다. 방금 일어난 상처는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나? 나의 분노는 정당한가?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낸 것은 아닌가? 되살아난 옛 상처가 있는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나의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을까? 우리는 항상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상처를 걱정하느라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의 근원을 치유하려면
나의 상처를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차단해야 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의 옛 상처까지 치유해 줄 수는 없다. 우리의 감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은 물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분노와 비난, 한탄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어떻게 그가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질문 대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다.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다. 우리는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던 기대들을 품기 시작한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가 불완전한 자신을 완벽하게 채워주기를 기대한다. 그 기대가 실망이 되고 미움과 원망으로 이어져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때까지 그 간절한 바람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갈등은 오랫동안 친구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 그들은 그토록 이성적이고 사리분별이 확실했던 상대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며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만약 그들이 친구로 남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좋은 친구이자 서로의 고민 상담가 역할을 했을 것이고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다며 웃어주고 깜빡 생일을 잊어도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라면 생일을 잊는다는 것은 죽을 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물론 둘 사이의 신뢰를 깨부순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물론 친구 관계와 연인 관계는 같을 수 없다. 관계가 달라지면 서로의 역할과 욕망도 변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도 따지지 않았던 내가 얼마나 더 받고 있나라는 계산법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기대와 사랑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좌절될 때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고 분노한다. 자기 탓이 심한 사람들은 유독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남 탓의 달인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니까 너만은 나를 특별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인다. 결국 너 때문에는 너에게 거는 기대와 같은 말이다. 내가 있어 행복해라는 말에는 내가 없으면 난 불행해. 절대 날 떠나지 마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고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내 고통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강한 기대가 담겨 있다. 즉, 너 때문에 라는 말에는 맨날 꾸물거리고 약속 시간에 늦는 너 때문에
상의하지 않고 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너 때문에, 무뚝뚝하고 배려 없는 너 때문에 와 같은 수많은 원망과 평생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한없이 다정하고 사랑 표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엄청난 기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은 기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른 한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비난과 비판이 괴로워서, 결국 너 때문에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에게 칼과 방패를 준비하게 한다. 그 역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25가지 방법. 1. 상처받았음을 시인하라. 상처받았다는 느낌이 든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해 본다거나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들여다보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창피하고 있고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감정을 감춰버린다. 상대방에게 힘으로든 사회적 지위로든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욕감, 수치심, 고통도 함께 묻어야 한다. 그렇게 억눌리고 부인된 감정은 계속 마음에 남아 나 자신과 대립하게 된다. 그토록 심하게 화를 낼 일은 아니었는데 분노를 멈출 수 없다거나 특별히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울한 기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거나 하는 일들은 과거에 억눌린 감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직장 상사가 중요한 계약이 달려있는 출장에 담당자인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고 생각해보라. 통보를 받는 순간 당신은 분명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것이다. 실망감을 감추고 자네가 더 잘할 거야 라며 동료를 응원할 수도 있다. 마음속에는 실망과 분노, 슬픔, 부당한 처사라는 억울함이 뒤섞여 끓고 있지만 당신은 쿨한 척 웃어 버린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한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한가득 어질러져 있고 아내는 보이지 않는다. 순간 짜증이 났지만 꾹 참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장난감 하나가 발에 밟혀 부서지며 발바닥을 찌르고 말았다. 너무 아파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때마침 들어온 아내,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벌어 화를 낸다. 집안꼴이 이게 뭐냐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늦도록 어딜 돌아다니는 거냐고 참았던 분통을 터뜨린다. 그러면 아내는 황당한 나머지 자신을 책망하는 남편에게 다시 화를 낸다. 왜 보자마자 화를 내는 거냐고,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라고, 밖에서 하는 것만큼만 나한테 해보라고, 마음에 담아왔던 서운함을 터뜨린다.
이렇게 당신은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억눌러온 감정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 당신이 과거에 화해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당신을 이해할 수도 없다.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실망을 준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외상이 있든 없든 병원에 간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복수에만 매달릴 뿐이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으며 자기 자신과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 2. 자기 인생의 해답을 밖에서 찾지 마라. 남자친구에게 채이면 그를 잊으려고 하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이를 악물고 더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는 쪽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이유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랑이 찾아와도 도망치는 사람이 많다. 또 시험에 떨어지면 꿈을 포기해버리거나 애초에 오를 수 없는 나무였다고 자신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세뇌한다고 해서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쉬운 위로를 찾아 기대려고 한다. 바로 중독이다.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처럼 치명적인 것부터 다이어트, 초콜릿, 게임, 일 중독에 이르기까지 중독의 범위는 다양하다. 그러나 중독은 해소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뿐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 처음에는 진정제 한 알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5알, 10알을 먹어야 효과를 보는 것이다. 온라인 세상으로 도피하는 것 역시 일시적으로 도망치는 것일 뿐 현실의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한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치료하는 열쇠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약물이나 달콤한 맛, 오라 또는 다른 사람의 애정 속에서 다친 마음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문제든지 밖으로부터 오는 해결책은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왔느냐고 묻듯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상처받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3. 관계를 끊지 말고 거리를 두라.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면서 관계를 끊는 것이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며 모든 접촉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홧김에 관계를 끊어버리면 다친 마음은 좀비 상처가 되기 쉽다. 과거의 상처를 마음에 가둬버림으로써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에 계속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 받은 상처를 떨쳐내지 못하고 사표를 내는 것으로 피해버리면 다른 직장에 가서도 똑같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다치게 된다. 다시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 해도 문득 떠오르는 옛 상처 때문에 몸소리를 치며 불쾌해질 수도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거리두기는 상처받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상처를 수습하기 위해 잠시 피난을 가는 것과 같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때 던진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다. 아무리 나중에 사과를 한다고 해도 말은 오래도록 흔적을 남기며 결국 관계를 깨지게 하고 만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다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멀리 떨어져 상황을 명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에서 만난 공적인 관계일 경우 관계를 끊어버리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적대를 피하는데 거리를 두기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한 여성 내담자는 남자친구와 다툴 때마다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 그들은 마치 당장 헤어질 사람들처럼 격렬하게 싸웠고 서로를 저주했다. 그러나 거리두기를 실천한 다음부터 싸우는 횟수도 상처 입히는 말도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녀와 남자친구는 감정이 격해지면 일단 말을 멈췄다. 공격적인 말에서 한 발 떨어지자 서로 기름을 붓고 불길을 치솟게 하는 행동을 제어할 수 있었고, 그렇게 경계선을 긋고 마음을 진정시키자 얼마나 사소한 일로 싸우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다른 각도에서 방금 일어난 일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적절하게 거리를 둘 수 있다면 관계를 단절할 필요도, 상대를 폄하하고 복수심을 키울 필요도 없다.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욕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 지배당하지 않는다면 순간적인 흥분은 곧 가라앉는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